네, 10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소장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갑자기요? 오. 네. 아파트, 와와와 아파트. 한동훈 대표세요? 그래요. 규영이가 좋아하는 게임. 아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계속 귓가에 맴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던데 진짜 나도 계속 귓가에 메모가지고 예. 가사를 외웠다니까요. 예, 수능 금지고 네. 예, 하지만 이 시국에 아파트란 노래를 부르신 건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후렴을 안 해. 진짜 센스 없어. 센스 없어졌어 진짜. 뭐야. 뭐 누르며. 으쌰라 으쌰 이거 몰라? 아, 네. 뭐 알았어. 너무하네. 아니 미안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으신가 보죠? 장 소장님 노래로 그러니까. 시작을 아니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안 먹던 커피를 먹어가지고 지금 좀 텐션이 몸에-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몸에 이게 텐션이라든지 뭐 이게 뭐 좀 이상해요 지금. 오. 꼬였어 몸이. 텐션 좋으신 김에 제로 많이 커피 좀 마시죠? 알려주고 가십시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도 뭐 어지럽고 막 흥분되더라고요. 막 심장이 뛰고.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뭐 여긴 물도 안 줘 이제.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해요 진짜 뭐. 네? 예, 물 얼른 물도 안 갖다 줘.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하네. 저희 입장에서는 장 소장님 텐션이 높으실 때 많은 걸 여쭤보면 좋을 것 지금 막 같다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얘기할 거예요. 이미 다 오, 풀어가지고 그럼 할 물 말이 안 드려야 없어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희 댓글창에 계속 아파트가 맴돌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맞지. 아, 집중이 안 돼. 아파트가 네. 맴돌아서.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1시간 동안 통화한 그 야당 대표는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었던 아파트 살아요. 아 그분 아파트 사시나요? 아파트 예. 사시는데. 단서가 하나 그치? 나왔습니다. 아파트 살죠? 아닌가? 아파트 살겠지. 우리 은하계 이름은 뭐지? 우리 은하계? 예. 우리 은하는 은하지 은하. 은하야 그냥? 네. 우리 은하야 그냥?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 은하. 안드로메다 뭐 이런 은하 이름 없어요 갤럭시. 우리? 갤럭시 예, 예. 우리 은하. 갤럭시. 네. 너무 오래됐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왜 그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죠? 1시간이나 토로할 게 아니 저는 있단 진짜 말이에요.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저에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분 중에 한 분이 예. 그냥 지난주 금요일 시점으로 예.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힘들다,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냐. 아, 장소장님이 정보가 빨라요. 오. 그런 진짜.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어요. 그 어떤 기자보다 빠른 단독을 하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거 잘못했나요, 제가? 근데? 아니요. 잘했어요. 예, 근데 감탄하는 거죠. 웃기다, 근데 웃겨. 내가 이 얘기를 어제 MBC 오후에 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무 반응이 없어. 아 뉴스 아이킥. 아니, 뉴스바사삭 12시에 아, 예, 안 그렇죠. 하는 거. 뉴스 아이킥은 모니터링 했는데 그 말씀이 없었는데. 뉴스바사삭에서 예, 얘기했는데 예. 거기서 뉴스바사삭에서 제목도 달았어요. 아.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아침에 김현정 나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뉴스 봐서 장수 저기 김준일 평론가랑 같이 나오는 거죠. 어제. 예. 네. 그거 되게 조회수도 많은데. 예. 더 이게 널리 퍼뜨려지지 못했던 오늘이 상황이. 날짜가 사주 날짜가 맞나 보다. 아, 오늘이 터지는 날짜인 오늘이 건가요? 터진 날짜인가 봐. 그랬나 예. 네. 장수영님 오늘 또 텐션도 높고 하니까. 오늘 여사랑 뭐 이게 전화 터지는 날이었어요. 아. 날이 다 그랬어요. 있어. 그냥 더 이상 몰라요. 그래서 막 기자분들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고 네. 그 당사자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깜짝 놀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또 얘기는 또 처음 하네. 혹시 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중에는 제가 이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래서 네 그랬지. 아, 맞다고 확인해 주셨네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요? 최근은 아닌데 이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아예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은 아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여러 얘기 알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얘기해드려요. 오랜만에 여러 얘기 나누고 저녁 한번 박석대 실장님하고 3시 저녁 한번 먹기로 약속 잡았어요. 아. 그 얘기 다 처음 듣는데. 내가 약속 잡았다는
얘기 네. 지금 1시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처음 얘기 방송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같이 먹는 것으로 예. 그 해당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와 박장 대소가 예, 만난다. 예. 단독으로 알려진 사실이네요. 그래가지고 처음 알았다고. 들었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 잡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날 받아야 되는데 언제? 그거는 이제 단축 우리 임명. 거기 저기 앞에 가가지고 예. 송월당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 알겠습니다. 보름 지나서 네. 아니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뭐 예. 두 분 사이에 기자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냐, 어떤 친분이 있냐. 난 모른다. 나는 진짜 딱 그거 들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무슨 얘기를 했냐. 예. 난 모른다. 아. 그분한테 물어봐라.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그 대표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러면 이제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그 깊은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실 수 있을 아니 그 것 얘기는 같네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왜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분하고 저랑 친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당이 예. 살아나갈 앞날에 대해서 같이 좀 아. 걱정 좀 하자 그래서 조국 대표 알았다고. 전화도 가끔 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조국 조국 대표나 대표인가요? 그 용해인 대표. 용해인 네, 대표. 7명의 야당 대표가 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원내로만 좁힌 게 맞으신지 헷갈려가지고 원내로 좁히면 돼요.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당 등록된 거 다 확인했거든요. 48곳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원내가 이제 7개여서 어디까지 좁혀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김은지 원내라고. 기자님 뭐 그걸 뭐 선관위 들어가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지. 전화하시면은 예 A입니다, B입니다 다 얘기해 드릴 텐데 뭐. 오늘 방송에서 뵙고 여쭤보려고 했죠. 그러셨구나. 예. 네. 여튼 지금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드러나서. 근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 그 전화를 기자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솔직히 이게 뭐 기사거리가 되냐 막 그렇게 했더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취재해가지고 내일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추가 취재가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분도 해당 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랑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네.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사가 하소연했다. 아니 이 갤럭시에게. 사람도 나쁜 게 이 사람도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 근데 뭘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래. 나는 난 멀쩡히 떨어져 있었어요. 난 남의 전화 잘 안 듣거든. 못 들으셨대요. 좀 들었잖아, 알려주세요. 네? 같이 네. 들었잖아. 아니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가. 근데 그건 들은 거지. 그분 그게. 목소리는 안 매일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안 네. 들었죠. 아니 전화기 너머로 그 들리지 않았다. 대표랑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같이 들었잖아. 그건 근데 같이 들었죠. 그 디테일한 같이 이야기. 그러니까 해당 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그치, 무슨 어떤 얘기를 이야기를 했는지. 했냐, 뭐가 몰라, 그렇게 그건. 억울하다고 여사는 몰라요, 말을 그건. 했을까? 몰라.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알아보지 왜냐면 않았다. 여사가 억울하다고 갤럭시에게 얘기했으면 이거 갤럭시에서 이거 위에 몸이 이거 빠지는구나. 예. 자음이 갤럭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갤시라고 할까?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해당 대표님. 해당 대표님에게 꿈이었다고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허공. 허공에게 여사가 얘기했으면 천공이 아니라 허공. 허공에게 내가 억울하다. 사실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근데 막 하다가 전화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풀린 거죠. 그게.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설인데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 기사가 충분히 되죠. 여사 전혀 반성 안 해. 그 제목이 잡잖아요.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 1시간 토론. 그 제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셨을까가 몰라요, 진짜. 포인트이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굉장히 요거는 잠깐만 화면 조금만 내려가 주실래요? 아까 화면 여기 아니 아까 올려달라는 좀 것 위에 같은데요. 올라가 있어요. 예. 무엇이 무엇이 억울한지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은 1644 아까 번호가 있던데. 어떤 댓글을 그 사이에 찾으신 거죠? 지금 아니, 워낙 아니. 동접도 아니, 많고 안 되겠다. 순식간에 아니, 넘어가서. 아니 예. PPL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 알려드린다고 그랬지. 네, 그쪽으로 물어보면 된다고 하려고 했더니 네. 호흡이 안 맞아. 3번 PD가 네. 이렇게. 아무튼 김건희 여사와 1644 관련한 1236에 물어보면 허공에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중에 PPL까지 호흡이 안 챙겨주는 저희의 박장대소 훌륭하십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나랑 순댓국 한 그릇 해야 되겠어. 호흡이 안 맞아.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데 와중에 여사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기자들의 취재로 더 나오는 기사 이야기를 저기 해보겠습니다. 솔개그느님이 허공은하라고 쓰였어요. 허공은하, 천공스승 허공은하. 네. 허은하님인가? 몰라요. 어떻게 알지, 전 저분은? 몰라요. 잘.
호국만 얘기했는데. 네, 빈센트님이 신용산 객잔 크크라고 하는 깨알 같은 댓글도 넣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크게 되실 분이네요. 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계속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근데 여사님이 이렇게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뭐 나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핵심적인 지금 여당 대표와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야당 대표와 대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도 여기 들으라고 또 이렇게 그 재밌는 뒷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날 만찬회동에 대한 뒷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좀 풀어주신 거 네.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더 혹시 이야기하실 게 근데 있나요? 다 몰라요.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듣는 거지. 제가 뭐 말하는 게 뭐 다 사실이겠습니까? 호공에 이렇게 귀이 되고 있으면 누가 얘기해 주거나. 90%가 뻥이지 뭐. 그래?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집합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그럼 거잖아요. 박성태 실장님이 더 잘 알아요. 더 잘하신다는데요? 아니 왜 내가 물 알아요? 아니 그게 갑자기 나한테 또 쏘가.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원래 21일 날 한동훈 대표랑 만나고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났었다는 거예요. 오.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뭐 엄청 그 사진만 봐도 화가 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이러려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 야 한동훈 네가 막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약간 이 분위기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요 장면이 계속 찍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 일부러 그런 게 낸 게 아니라 그 사진밖에 없어서. 그 사진밖에 없어서 동영상으로 와도 한 시간 쫙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진짜 화가 났대요. 너 그래 한번 해봐. 나 뭐가 문제야? 해봐. 아니 대통령이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하고 들어가서 원래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급조해서 몇 명 수석들을 부자 봐봐 나오자. 그래갖고 이제 관저에서 밥 먹다가 이제 전화한 거죠. 추경이 들어오라 그래. 아, 조화 빠르게 가. 이것도 네. 굉장히 좀 경로의 연장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 들은 거는 사실은 그 김기현 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윤한 회동 CBS 전 자체 논설실장. 그렇죠. 예. 윤한 회동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제안을 했다. 왜냐면 내표 이탈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독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들어주는 척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안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 얘기해서 만들어졌을 예. 거다라는 얘기를 김기현 실장이 했거든요. 예, 예. 저도 그게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부른 거는 자, 한동훈 갔으니까 추경 우리끼리 잘 놀자 뭐 이게 아니라 너 만나러서 만든다 뭐야 걔 안 돼. 걔 그런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추 대표를 부른 거는 추궁하려고 부른 거예요. 야 내가 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걔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지 걔 안 된다고 왜 만나라고 그랬어. 진짜 소위 말하는 집합을 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썰이 있어요. 뭐 이게 사실이겠어요. 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100% 90%가 구라예요. 네. 하지만 10%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77로 해주세요. 예, 7자가 요즘 들어. 오늘 유달리 요거를 조금 이렇게 사주를 보시는 아니 날짜이신가 국가가 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통치 철학이야. 철학까지 나왔습니다. 나라를 예. 와중에 슈퍼챗이 올라갔는데요. 운세TV님이 장 소장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예전에 2002년 일산에서 알바했던 갈비집 임덕정 사장님이시라는데요. 맞으세요? 맞아요. 어머, 정말 반갑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3개월간 일했는데 네. 사모님이 잘해주셨고 점장님, 뭐 땡땡이 생각난다. 디카스, 야. 그러네요. 예, 저희가 동접자 2만이 넘다 보니까 오, 장 2만이 소장님의 과거 인연까지 소환돼서 와. 저한테 연락 좀 댓글을 주세요. 달아주시는 되게 분이 계시네요. 반갑네. 지금 동접자가 2만 명이니까 예전에 누구 돈 빌려줘도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거 이제 돈 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나 진짜 그거 진짜 몇 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진짜 뛴 것만 해도. 그렇게 많으세요? 철수야, 네, 이제 좀 갚아라 이런 얘기. 제가 얼마나 옛날에 바보였냐면 옛날에 돈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면 대출 받아서 빌려줬다니까. 그걸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몇 명 돼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지금 절대로 돈 안 빌려줘요. 네. 박성태 실장님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제 전화기 차단이에요. 바로. 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S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가장 직통으로 그분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서정호 변호사가 어제 방송 나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부터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김건희 여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허투루 얘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실 분위기를 정확히 뭔가를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듣기로는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상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사과를 하시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옆에 서 계시다가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보도가 경향신문에서 나온 바가 있죠. 친윤계가 그런 제안을 했었다. 서면 사과를 뭐 제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서면 예. 사과 가지고 무슨 서면 사과입니까? 네. 뭐.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대통령도 심각하게 상황을 조금은 본다. 그래서 여사가 이제 좀 싫다. 지금 여사 때문에 이게 국정 운영이 뭐냐 이게 예.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건 장소장님이. 오. 아마 뭐 우리 오늘 핑퐁을 계속하는데 치열합니다 같이 오늘. 들었으니까. 공개 활동을 전혀 이제 안 하게 중단. 못하게 하는. 중단. 네, 아. 제2부속실은 설치됐지만 제2부속실의 역할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감시의 역할을 하는 그렇지, 게 그렇지. 제2부속실이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예. 뻥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돼봐야 알지. 근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예.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 고민 속에서 나온 결론이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러면 그 나름 의미가 있죠. 아, 여사의 의혹이 컸고 국민적 반감이 높구나.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예. 내가 그러면 여사에 대한 부분에서 공작을 못하다 이랬으면 정말 진중하게 어떤 솔루션을 내놓고 그게 오래 갈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만날 때만 해도 내가 이재명 대표랑 잘 지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아니잖아요. 바로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래서 여사에 대한 문제도 액션을 봐야지 지금 고민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여사가 뭐 잠적 수준의 자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런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간다. 한 잘해봐야 2주? 2주요? 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설령 중순 그래도. 정도에 다시 공개 활동을 할 가만히 것이다. 누웠다고 생각나. 근데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냥 박진하지 못한 처신,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게 죄야? 이럴 수 있다. 그것이 죄다.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까가 지금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참모들 그냥 행정관들 비서관들 수준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박성태 실장님과 같이 들었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오늘 치열한 핑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의 멘트를 분량을 채워주려고 하는 비서실장도 바꾸려고 한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뀔 것이다. 그건 들었다. 그거 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얘기해요. 소장님. 인사 관련해서는 장 소장님이 굉장히 잘 잘 맞추시잖아요. 맞추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중대사 갈 것이다. 그 주중대사 가는 것도 되게 예. 웃긴 일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아니 비서실장부터 얘기해요. 비서실장? 그래서 그것도 비서실장을 2주 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그게 쇄신인가요? 전 쇄신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바꾼다고 그랬지. 대통령실 참모로 바꾼다고. 교체. 아니, 교체예요. 예. 그냥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랬는데 이상민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또 충암고에 네, 뭐 오늘 대통령 이태원 참사 친구에 2주기예요.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적절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서 예전에 총리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정현 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3명 중에 비서실장으로. 현재까지 오늘 이 시점에선 예. 3명 중에 1명이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대통령실의 특징이 제가 얘기하면 그 반대로 하니까 처음에 그럼 다 이제 이게 개편을 안 할 수도 있고 개편을 하더라도 이 3명 빼놓고 할 수도 있다. 아까 처음에 나는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장관까지만 들었었는데 나 간 다음에 또
얘기 들었구나. 원희룡 전 그거는 따로 이제 장관, 파악하고 예. 역시 나보다 역시. 예,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 네.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그런 분들 있다. 물망에 오르는데 과연 그분들로 바꾸면 야 정말 제대로 쇄신됐네. 야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렸네 이러겠냐고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참사 2주기인데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역대 이런 건 없었어요. 나는 전두환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럼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충원구 후배 끝까지 갈 거야.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책임을 대통령 워딩은 법적으로 책임을 딱딱 물어야 된다. 뭐가 잘못인지를 딱 알아서 그다음에 물어야 된다. 딱딱이란 걸 썼죠. 딱딱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따지기 전에 그게 법적으로 됐지만 도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런 게 좀 너무 안 되는 거죠. 정치는 아니다. 그럼 검사나 하지 왜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인적 검사 쇄신 아니고 정년퇴직이구나. 예. 인적 교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그런 수가 또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댓글창에도 엄청 그런 반응이 많으신데요. 아니 수사를 해야지 지금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자제 그리고 이렇게 식의 인적 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책을 생각하는 분들의 그 안이 그 정무적인 판단이 대단히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높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대외적인 공식 활동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외교에서의 의존도 이거 안 하겠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내조 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특검 법안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는 최소한의 반헌법적 위헌적인 부분만 조금 삭제해 주시면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올려주시면 특검 법안 선제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좀 낮출 수 있는 조그마한 요인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바뀔 건가?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러지. 아니 원희룡이나 이상민을 비서실장 하면은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냐고요. 더 민심이 들끓게 될 거다 안 좋아지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떠냐? 비서실장과 일부의 인사들 교체한다는 건 그러니까 술집에서 1차 가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차피 2차 가서 또 술 먹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네. 2차 가는 느낌? 이런 느낌? 2차 술집 제가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가는 느낌? 1차, 2차 이게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차 소주 먹고 네. 1차 삼겹살 먹고 2차 호프집 가는 느낌. 변화할 그냥- 마음은 없어 보이고 그냥 그 기조를 장소만 유지한다. 바뀌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이네요. 예. 와중에 해선생 영어 잉글리시 위드 헤이즈님께서 짜증 유발 뉴스도 재밌고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는 선샤인박 앤 클라우드장 브라보라고 슈퍼챗 써주셨어요. 선샤인 박자. 해 선생님. 선샤인박. 오. 선샤인박? 나 선샤인장이라고 내가 있는데. 클라우드장 선샤인박. 예. 너무- 영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영어 선생님 말이 맞겠죠. 영어인데. 영어 잘해요? 자, 토익 몇 점이에요? 저희 얼른 토익 본 적이 없어. 말말말로 넘어가실까요? 예. 자, 빨리 김 여사 이거 의혹이 해야지. 쌓이고 있다 뭐 보니까 말말만 해도 김 다 여사 했는데. 이야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짚고 나면 여사의 선물. 이거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했던 전화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22년 5월 2일 날 녹취예요. 그때가 5월 10일 날 네. 그해 6월에 있은 지방선거와 함께 행해지는 보궐선거 공천 네네. 결과가 발표되는데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8일 전에 전화하는 겁니다. 뭐 됐다 돼. 저기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공천이 선물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대단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죠. 심지어 대통령도 아니고 여사가 해줄 수 있는 저는 선물.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에도 당무 개입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에도 당무 개입인데 당무 개업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당무 개입인데 과거에 보면 솔직히 문제는 되지만 그냥 암암리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일은 흔히 있었죠.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지만 그만 하면 안 되니까 비판하지만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사가 공천할 정도라는 거는
없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 나쁜 짓에도 정도가 있는데 국정을 그냥 물론 여사가 선거 때는 얼굴을 좀 비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을 보고 뽑은 거잖아요. 후보를 보고 뽑은 거잖아요. 근데 여사가 국회의원의 공천까지 주물럭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전에도 계속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돼 있는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사실 이제 개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보도가 많은데요. 그래도 좀 눈여겨 보신 게 있으시다면요. 클라우드 장이시니까. 여론 조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명태균 씨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적인 행위가 될 거예요. 그것이만 입증이 된다면. 예. 그리고 제가 야당 쪽에 있는 인사라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정통성 문제도 문제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한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본인 페북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본인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워딩을 보면은 여론 조작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올리라고 그러고. 예. 그게 여론 조작이지 그게 보정했다고 뭐예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보다는 저는 보고 좀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516명 샘플 조사를 해서 곱하기 4, 2,000명 조사를 한 것처럼 하고 그것도 그냥 곱하기 4하면 사실은 통계치상 표본이 500명 정도면 통계법상 이게 낮아지잖아요. 확률이. 오차범위가 엄청나게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차범위 2,000명이면 줄죠. 오차범위가. 그런데 그냥 곱하기 하니 되고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지 마음대로 해서 곱해요. 그럴 때 500명은 왜 조사한다 그게 궁금해요. 애초에 그냥 한 5명 해서 네, 곱하기 그냥 숫자만 해서 40. 예를 들어 채찌피에트한테 윤석열 후보가 2% 올리는 걸로 뽑아줘. 성별 연령명은 섹시하게. 그럼 저 알아서 딱 뽑아줄 건데 못하러 500명은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작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실 관련된 해명이 자꾸 깨지고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대선 당일까지도 명태균 씨 보고서로 회의했다 이런 주장을 내부자가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캠프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을 갖고 좀 우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회의 자료 올려주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무리한 것 같고 신용환 씨의 증언에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어떤 의도를 말씀하세요? 그럼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지금.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영입 인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진영에 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공헌을 세우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자기 진영에서 자기가 한 일이잖아. 근데 뭐 대단한 폭로를 아는 것처럼 폭로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일했던 분들 자기가 속해져 있던 곳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평론을 하든지 뭐 공익적인 활동 딴 걸 해야 돼.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까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다 해버리고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엑스파일 까가지고 정말 막 돌려가지고 다른 출마를 하거나 뭐 공천을 받거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전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저는 정치 안 하니까 그거 할 수 있는데 신용환 씨도 그런 폭로를 하려면 당적 딱 이탈하고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말종 장해찬 그리고 인간말종과 비슷한 김대남 제가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 정치하면서 보도,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 폭로를 하냐고요. 네, 해당 보도의 의미가 단순히 뭐 명태균 보고서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해명이 좀 깨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라니까요. 명태균 씨랑 뭐 경선 때만 하고 뭐 연락을 안 했네 뭐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르네 막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각종 증언만 가지고도. 근데 그걸 가지고 회의했다,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문제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그분은 이미 이제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아니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책 총괄 지원실장 맞죠?
네, 정책총괄 지원실장. 네. 그 위에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원실장이었는데 그때 알게 된 걸 민주당에서 물론 뭐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안 돼라는 거는 장성호 조사님의 의견은 저는 존중하고 다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거기서 뭐 인간적으로 그렇다. 뭐 장성호님 이거는 그 군상에 대한 판단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명태균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는 그냥 나 혼자 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깨진 거죠. 그렇죠. 물론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다 뻥이야. 그래서 회의에서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봤는지. 근데 신용환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보고서가 워낙 많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다만 일단 명태균 씨가 했던 말 그게 미공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전달이 안 됐다고 했는데 된 게 확인된 거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 가다 주순 게 아니잖아요. PDF 파일로 가지고 계시던데요. 받은 거고 그리고 어디서 뭐 스팸 날라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누가 전달받았다. 이거를 뭐 얼마나 귀하게 썼느냐 그것과는 별개로 전달은 된 게 맞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한번 그렇게 조직을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 민주당 갔잖아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또 폭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해찬이나 김대남이나 이 신용환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장해찬 같은 경우도 오늘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살모사를 뭐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런 식의 페북 올리잖아요. 자기 공천이 못 받은 게 한동훈이 자기를 공천 안 준 거다. 한동훈 나쁜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책임을 묻겠다 막 이러잖아요.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과거에 같이 한동훈과 같이 편먹고 같이 일을 했었잖아. 공천 못 받으니까 한동훈 욕해. 봐봐요.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본인 윤석열 정권이 망하면은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아마 또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자꾸 진영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하고는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도 배신한다니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완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반론도 언젠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류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국민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 네. 와중에 관세음 보리살님께서도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보리살이라고 하시네요. 자연스럽게 그 장 소장님이 준비한 말말말로 넘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별로 재미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감 부분 갖고 윤핵관들하고도 싸우고 추경호 원내대표랑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숨 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 목숨 걸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한동훈계 일부 뭐 진영의 메신저들이 이거 그냥 오침 열어가지고 표결처리까지 해야 돼. 이거 표결처리하고 다 좀 공개해 막 이러잖아요. 과연 그럴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감 자체가.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건다고 보세요? 그럼.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특감이라도 해야 민주당이 계속 제기하는 특검을 좀 막을 수 있는 뚝을 하나 마련해 둔다. 자, 특감이 좀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좀 특검은 조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거다라고 한동훈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옳은 것 같지도 않고 기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당대표로서 내가 주장을 했는데 이거 하나라도 내가 성취해야지. 그동안 내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잖아. 내가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추경호 원내대표랑 제가 상의해가지고 어젯밤에 우리 당론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라도 뭐 하나 성과 있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 욕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어쨌든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기든 한동훈 대표가 이기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지는 게임이에요. 둘 다 지는 게임? 둘 중에 하나가 지는 게임이라니까. 한 명은 이기더라도 한 명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마이너스 게임이다. 결과적으로는 여권의 분란과 갈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을 다 많은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특검도 발의하고 또 야당과 협의해가지고 좀 합의된 안 만들고
그런데 좀 열중을 하시라. 전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한 한동훈의 선택, 특감 이거를 말말말로 뽑아왔습니다. 예. 특감은 저는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윤한 회동에서 윤 대통령한테 뒤지기 깨지고 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이게, 예, 네, 혼나고 이렇게, 왔다. 예. 뒤지기 표현 괜찮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좀 강조하는 어법인데 예, 예. 뭐 깨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3개 중에 하나예요. 3개나 있나요? 세 옵션이? 개죠. 예. 일단 들어서 안에 때려치고 가는 거죠. 아, 당대표직 사퇴. 사퇴. 오. 절대로 안 하지. 그렇죠. 그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자, 그다음 뭐 할 거냐? 대통령이 일단 여사 문제, 인적 쇄신, 의정 의료 대란 갈등? 이런 예. 문제 다 얘기했는데 한 대통령이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 할 거냐? 갔다 와서 그냥 아침밥 먹고 저녁에 샤워하고 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유 뭐 또 해보죠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앞서 그러면 사퇴하든지 두 번째는 어디 뭐 경포대든 어디든 가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이러고 있다가 한 3일 이러고 있다가 잠적 비슷하게 아. 예? 대표님 이제 그만둬. 나 됐어. 그냥 파도가 치네. 뭐 이러고 그렇게 예. 삐진 척하고 짱 박혀 있든 자맹에 있다가 자맹. 예, 보통 예.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 대전에 자맹했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예. 대표가 그러거나 예. 그 다음에는 그냥 특검밖에 없어요. 오. 그런데 특검하기에는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경포대 가서 나는 대체 왜 살까 대통령한테 욕도 뒤지게 먹고 이러기는 본인 스타일이 아니야. 아. 자맹하기에는 또 그럼 자맹하면 이준석 대표는 누구든 데리고 왔잖아. 이제 아무도 안 데리고 올 것 같아. 그냥 제가 갔다 이렇게 놀자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까 제가 사퇴할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라도 떠들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특감이었다. 아이템이다. 특별감찰관. 그거 아니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아. 그냥 물어보면 그냥 인상 쓰고 이러고 있든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으로 이슈를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도 이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쟁점을 가지고 일단 친한계도 좀 세력화를 하고 예. 대선 공약이니까 대통령의 명분이 좀 있잖아요. 그걸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친한계도 알고 있고 당분간 시선을 돌릴 게 필요한 거죠. 특검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이 상황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갔는데 만약에 정말 됐어 특별감찰관이 그렇고 그냥 막 여론도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러면 됐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게 특별감찰관도 깨져서 여론이 막 이제 특검밖에 없다 뭐하냐. 나가면은 예. 그러면 아 진짜 특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술수에 쓰는 거여서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더라도 파이팅 하고 특검을 계속하자. 라고 얘기하면 돼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럼 잃을 게 없는 지금 뭐 던지는 잃을 게 수라고 없죠. 보시는 거네요. 이거 만약 특별감찰관 안 했으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경포대 가서 모래사장 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 막대기로 치면서 윤석열 이름 쓰고 막 지우고 파도 치면 지워주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잃을 게 없다라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안 되면 어쨌든 당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는데 안 됐다. 당대표는 결정력과 행동력이 없네. 말만 하네. 이런 비판 받을 거고. 특별감찰관이요? 네. 그리고 특감이 되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되게 이제 화딱지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뭐가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안 하면 그냥 갑자기 식물 대표가 돼버리죠. 뭐라도 계속 던져야 되는. 이미 무생물 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무생물이요? 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만 하는 뭐 투수예요 대표가?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몰리면 특검 찬성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 않을까요? 예, 계속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한동훈 예, 예. 대표나 한동훈 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특검은 반대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점점 이렇게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명분을 차라리 이렇게 쌓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계속 본인한테 박대하는 그렇죠. 박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결정적인 시간을 보고 있다. 네. 전 그리고 물론 배신자 프레임에 안 걸리기 위해서 결정적 시간이 필요 없으면 본인 더 좋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도 알고 나도 알고 김건희 여사도 알고 김은지 앵커도 알고 장성철 선생님도 아는데 대통령이 그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안 바뀐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변할 수도 있는 분위기와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캐치하셨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식과 판단과 뭐 대우와 뭐 의존성 이런 것들이 좀 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뒤에서 뭐 하고 다닌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대통령이 위험스럽게 드디어 만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오.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또 헛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조치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12월 안에는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11월 안에요. 12월 안에 12월 올해 안에. 네. 그 두 분 지금 의견이 갈리시니까 내기를 간만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는데? 대통령 안 변한다. 근데 뭐 여사에 대한 활동 자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제의 기준이 뭘까요? 해외 순방을 같이 가시는 건 자제인가요? 해외 순방을 저는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사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예. 정도는 아니다. 가서 또 여사가 사고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그 해요. 자제의 기준은 그 해외 순방 외에 모든 공개 일정을 하지 않는 것. 공식적인 외교 일정에 따라가면 되는 약간 그런 자리 그런 자리 빼고는 배우자 그냥 프로그램이 있는 자리. 네, 예. 일절 안 하는 일치 안 하는 그런 게 자제인데 뭐 그 정도 주문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이미 뭐 당연히 기소됐어야 될 두 건이 불기소 처분됐었잖아요. 그럼 그건 묻고 가자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 예. 그게 뭐지? 뭐 1년 6개월 3주년? 대통령 기자회견? 임기 반환점 반환점 기자회견을 할 수도 기자회견 있다 이런 전망이 11월 있죠. 10일 9일? 9일. 네, 11월 10일이긴 한데 대통령 임기 반환점 그때는 날짜는 만약에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활동 안 하겠습니다. 거의 한 잠적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 언젠가는 또 외교 활동 나가실 거 아니에요. 또 같이 트랩으로 올라가. 그럼 이것도 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심이 많을 거는 같은데 예.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도 종합을 해보면 하여튼 이렇게 막 옹호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데 왜 괴롭혀?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근데 그 조치가 국민 마음에 찰지는 뭐 약간 별건이다 봐야죠. 이런 이야기를 네. 두 분이 하셨던 것 이제 같은데. 그 조치가 예. 일부 이제 자제 정도의 조치가 있겠지만 국민은 안 차고 예. 그럼 대통령이 이게 진지한 반성에서 나오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도 너무나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그래 이 정도 조치는 해. 그런데 또 공격을 많이 들어오면 대통령은 약간 그 가부장적 스타일이 되게 강하거든요. 왜 내 여사 갖고 너희들이 거기까지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에서 나오는 액션들이 아니다. 역효과를 볼 수도 그래서- 있을 상황이네요. 그래서 역풍이 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사에 대한 자제를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그 정도의 의미는 평가해 줘야 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진지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반성, 여사 문제에 대한 반성, 본인의 잣대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인식이 안 좋다니 그냥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이 정도 해줄게. 소나기 피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바보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통령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진지한.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걸 못 봤어요. 박 실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약간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지금, 된다. 네, 나오고 예. 있으니 오.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정리를 같습니다. 잘하시네. 대통령이 여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약간 여사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로 최근에는 좀 생각을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것 때문 같아요. 그게 뭐죠? 무식하면 원래 그래.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일탈 감사로 나서서 카톡 해설해 주신 게 친오빠라니까 왜 그래요? 친오빠. 혹시 가만히- 그 영상을 대통령이 본 걸까요? 아이 설마요. 일단 제가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 때문에 기분이 확 나쁜 게 아닐까. 솔직히 그건 좀 기분 나쁘지. 내가 그 카톡을 보고 나서 아니라고 여사의 해도. 현실 인식을 자기에 대한 그쵸. 인식을 또는 알게 늘 사람을 되었다. 실존적으로 보거든요. 또 그럴 얼마나 수 기분 있겠네요. 나빠요. 나는 자기 막아주려고 본인 이제 대통령이 표현하면 예. 집사람 막아주려고 욕을 뒤지게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야 그것 좀 언백 좀 받은 게 박전하지 못해서 너도 박전하지 못하잖아 뭐 이런 막 엄청나게 그럴 수 있는데 여사는 뒤에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네. 화 짜증 나죠 인간적으로. 사실 친오빠라고 넘어갈 뻔한 걸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너무 잘 해설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게 두 가지 바이블이에요 문제일 수 지금. 있다. 예. 저도 친오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박 실장님이 한 분석 영상을 보면서 아 친오빠가 아니구나. 다시 또 친오빠가 아니구나. 그렇게 저 세뇌 교육 스스로 시키고 예. 있어요. 뭐 지가가 이 4인칭 대명사라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어가지고 큰 뭐, 영향을 미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의 변화에. 일단 대통령이 여사에 대한 태도는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네. 사실 저희가 대통령도 그럼 우리가 한 거 보고 친오빠 그치 친오빠지 이러고 있다 보고 에이씨 아니구만 그랬을 거야. 그럴 수 있죠. 큰 영향을 전국에 미치고 있는 저희 여의도 박장대소와 함께 하시면 한 발 더 깊이 있게 여의도 뉴스 들어갈 수 약간 있습니다. 너무 좀 네. 그런 그러면 건 아니네. 한동훈 대표가 내일 100일이라고 하니까 좀 100일 평가를 하면서 슬슬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100일 떡 해가지고 100일 써놓고 같이 뭐 떡 그렇게 쓸어가지고 뭐 같이 좀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사무처 당직자 나눠주고 제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떡설 때는 아니죠. 예. 아닌가? 네. 아니지. 원래 옛말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랬는데 음. 지금은 떡 먹을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제발 하지 하지 마라. 말라고 또 예. 아부하는 사람들은 또 100일 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또 예. 오늘 기자들 나눠주면 됩니다.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이 당부가 또 여의도로 가기를 바라면서 100일 평가를 좀 해주시면 점수를 한번 매겨주세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빵점? 저는 36점 줍니다.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예. 1000점이겠어요 설마 저는. 확인을 해야죠 항상. 아, 예. 예. 49점. 100점 만점에? 네. 예.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49점은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의 50%와 49.9%는 천양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모든 민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과반수 이상 얻는 거거든요. 그 49점 드린 것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의료 대란 문제 해결책으로 자임을 했었고 뭐 이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뭐 지구당 복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화두만 던져놓고 해결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당대표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해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뭘 해결했어요? 뭘.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하게 49점을 준다. 물론 문제 제기한 것은 맞아. 잘했어.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 잘했다니까. 그래서 뭐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어. 가서 욕만 뒤지게 얻어먹은 거 빼고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101일부터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라. 문제 제기는 충분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0점 같은 49점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다니까요. 점수는 후하게 준 것 같은데 말은 또 세게. 내용상으로는 0점이었습니다. 내용은 0점이고. 예. 저는 36점 준 게 예. 일단 대통령 이러고 있어요. 이거 고치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고치세요. 말하고 대통령께 달라들려고 하면 확 36개. 아. 예. 본인은 강강약약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던데요. 근데 강하면 약하던데요. 아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물론 저는 어떤 다른 모든 걸 동태적으로 보니까 지금의 통과을의 어떤 빌드업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안 돼 대통령 이거 바꿔 뭔 헛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한동훈 대표가 처음 표현 방식이 거칠지만 메시지 자체는 대통령 관련 의혹, 대통령과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봐요. 문제는 메시지만이고 내용이 없잖아요.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 액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액션할 수 있는 힘을 못 모았다면 그것도 유력 보수의 대권 주자가 엄마도 그건 능력 부족이에요. 의지 부족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능력 부족인 걸 조금 하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계속 이제 친한계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딱 한 달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거 지나면 끝이다. 그냥 말만 네. 하고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36개 같은 그래서 36점이에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왜 36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긴 했어요. 36개. 근데, 예. 근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도 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이었잖아요. 그리고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보면은 한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과입니다. 지금 0.1% GDP 성장률이거든요. 2분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거든. 한동훈 대표의 연설문 내일 100일 기자회견문 쓰는 사람은 자랑부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반성문이 되어야 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다, 더 노력하겠다 이런 반성문 써야지 자화자찬용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저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권에서 그때 2차 대통령 브리핑 때도 그렇고 네. 너무 글을 못 쓰는 것 같아. 저한테 가져오면 진짜 훨씬 잘 써줄 수 있는데 박성태 실장님이 더 잘 써줄 수 있다. 최고죠, 박 실장님. 7자로 끝낼 수 있죠. 7자요? 그럼요. 뭔가요? 2차 브리핑 대통령이 크게 막 길게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특검 받겠습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고개 숙여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려가면 됐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요 얘기 예를 들기에 딱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오세훈, 나경원, 박형준, 김기현 등 중진우 네, 의원. 중진우들이 조찬 회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문도 내놨어요. 입장문 내는데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셔라. 그리고 여당 대표에 가서는 당정이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뭐 야당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즉 워딩대로 한다면 국립인복을 책임질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한동훈 대표를 좀 겨냥한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 여당담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 말들이 들어보면 뭔 말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들을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여당 대표 없다.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 결재하지 안 하니까 여당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고 여당 대표 좀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싸우지 마세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 말들이에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이러면 괜히 기사 쓸 때도 야마 없고. 그렇죠. 예. 네. 야마라는 표현을 뺄게요. 리도 없고. 예. 박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7자여야 된다. 네. 특검 받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 9자 특검 받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센스쟁이네.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특검 하겠습니다. 아니 특검 하겠습니다. 내일 이자가 저번에 나와야 저희가 되네요. 어디 갔었는데 맞아. 김은지 기자님이 정말 사회를 잘 본다. 어머나. 그 갑자기 얘기를 훈남 되게 마무리인가요?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의했어요. 아름다운 시간이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목요일 땐 또 한겨레 가서 그래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네, 네. 어디 가서나 최고다. 예, 칭찬하는 사람을 김진커가 춤추게 하니까요.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그랬는데 그분이 맞아요, 누구였더라? 사실. 의외의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잘하신다고. 저희 뉴스인을 쭉쭉 성장시켜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누구였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45만 고시예요. 기억이 이제 안 나네. 44.9만. 자,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해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45만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45만. 알림 설정. 예, 자, 지금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요. 쓰러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김은재 뉴스인 10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보도석에는 김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